안녕하세요. 얼핏닥터 신정민 원장입니다. 추운 겨울이 되면서 턱 통증, 턱에 나는 소리가 심해지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턱관절 장애 고민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어떤 분들이 턱관절 장애를 조심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겨울철에 왜 턱관절 장애가 심해지는지, 그리고 그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턱관절 장애는 어떤 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걸까요? 대부분의 관절 질환은 노인에게 많이 발병하는 반면 턱관절 질환은 20, 30대에 가장 높은 빈도로 발생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는 젊을수록 턱관절 움직임을 주도하는 저작근이 발달해 이를 이루는 힘인 저장력이 강해지기 때문인데요. 저작근의 과도한 힘이 지속적으로 가해지면 턱관절에 부정적인 압력을 주기 때문에 턱관절 장애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이갈이를 자주 하는 사람이라면 턱관절 장애가 생길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됩니다. 그러면 턱관절 장애는 왜 겨울에 심해질까요? 매서운 추위에 노출될 때 우리 몸의 반응을 떠올려 보시면 왜 턱관절 장애가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낮은 기온에 인체가 오래 노출되면 체온을 올리기 위해 여러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골격근이 수축하고 근육의 긴장도가 올라가면 노출 면적을 감소시키기 위해 자연스럽게 온몸을 웅크리게 됩니다. 어깨를 구부정하게 또 목은 푹 숙이게 되면서 승모근과 흉쇄유돌근이 가긴장되며 이를 악물게 되면서 교근이 활성화됩니다. 턱관절 장애를 유발하는 대표 저작근인 축두근, 교근이 추위에 매우 취약해 추위에 장시간 노출되면 쉽게 가긴장되어 뭉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근수축에 대한 물리적인 저항도 증가해 작은 운동에도 근육과 인대가 손상되기 쉬운 환경이 되는 것도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겨울철 턱관절 장애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걸까요? 첫 번째, 자세 습관 바로잡기. 바른 자세를 만드는 방법은 영상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은 정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측면에서 봤을 때 레벨과 균형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서 있을 때는 목을 세우고 어깨를 펴고 가슴을 내밀며 턱을 당겨줘야 합니다. 그래서 경추의 생리적인 만곡을 무너뜨리는 나쁜 자세 습관이나 교합의 부조화를 일으키는 나쁜 구강학 습관이 있다면 바꾸셔야 하며 발의 하치가 무너지지 않도록 제대로 보행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스트레칭 생활화하기. 뭉친 어깨와 목을 풀어주셔야 되는데요. 추위에 노출되며 몸을 과하게 웅크리는 동작을 반복하다 보니 뒷목과 어깨의 근육이 딱딱하게 긴장됩니다. 수시로 어깨를 풀고 목을 돌려서 긴장된 근육을 이완해주는 것이 좋으며 하루 종일 추위에 노출되면서 굳은 턱 주변의 근육을 이완해주고 턱관절을 스트레칭해주는 것이 겨울철 턱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후두부에는 제일 바깥에 승모근부터 그 아래 판상근, 그리고 판상근을 걷어내면 후두하근까지 켜켜이 여러 근육들에 의해 후두골, 경추, 척추 분절들과 하부의 척추 구조까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후두골과 상부 경추를 연결해주는 후두직근이 경직되면 경추 1, 2번의 위치가 어긋나게 되고 결국은 한쪽으로 턱관절 위치가 어긋나게 되면서 턱관절 장애가 발생합니다. 다음 스트레칭은 흉쇄유돌근을 풀어주는 데도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인데요. 흉쇄유돌근은
측두골에서 쇄골까지 이어지는 근육으로 안면골을 정상적인 위치로 잡아주는 중요한 근육입니다. 털을 입천장 앞쪽 3분의 1 지점, 즉 스팟에 붙인 다음 턱을 벌렸다 다물었다 하는 이 간단한 스트레칭 동작은 턱관절 주변을 이완시키는 데 아주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털을 붙인 상태에서 턱을 벌렸다 닫았다 하면 관절 가동 범위를 과도하게 벗어나는 탈주 운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게 턱관절 이완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모자와 목도리 착용하기. 측면에 위치한 측두근은 추위에 노출될 때 매우 활성도가 올라가는 근육입니다. 모자로 측두근을 감싸서 근육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세요. 또한 목도리를 착용해 뒷목과 어깨를 따뜻하게 해서 어깨를 치켜 올리거나 목을 움츠리고 등을 굽히는 자세를 취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온수포와 사우나 활용하기. 강한 추위에 장시간 근육이나 관절을 노출시키는 것을 피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따뜻하게 방한복과 핫팩과 같은 용품을 활용해야 하며, 추위에 장시간 노출되었다면 빠른 시간 안에 온수포를 하거나 사우나를 통해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근육의 피로를 풀어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스트레스 줄이기.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심박동이 증가하고 근육의 긴장도와 신경의 예민도가 올라가면서 턱관절의 가부화가 벌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도록 자극하는 습관들에 노출되어 있다면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장시간 보면서 수면 패턴을 방해받고 있다거나 카페인이 과도하게 함유된 음료나 커피를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고 있다면 줄여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부신 기능을 안정시키고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해 근육의 이완을 유도하고 산소 공급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호흡법, 명상, 요가와 같은 이완요법을 권해드립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갑자기 턱이 아프지는 않으신가요? 요즘 유달리 턱에서 소리가 많이 들리지는 않으신가요? 추위에 떨고 나면 두통과 피로감에 힘들지 않으세요? 추운 겨울 턱관절 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사소한 습관들을 꾸준하게 실천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턱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바른 얼굴을 찾아 건강을 드리는 얼핏 닥터 신정민 원장이었습니다.